자, 그럼 우리 앞서 얘기했던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가지고 5의 가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할 때 그 방출하는 빛이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였죠. 따라서 자,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냐? 원형 궤도를 따라 돌면서 가지고 있다. 원운동을 하면서 그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형 궤도를 우리가 앞으로 전자 껍질이라 부를 거예요. 전자 껍질이라 부를 거고, 이 전자 껍질은 자, 핵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지금 원형으로 이렇게 궤도를 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궤도들이 각각 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K, L, M, N 하고 또는 N이라는 주양자수라고 하거든요. 이 N을 주양자수라는 숫자를 매겨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N equal 1, N equal 2, N equal 3 이런 식으로 껍질을 그러니까 호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K, L, M, N 또는 N equal 1, N equal 2 즉 N 값, 주양자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껍질을 호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단일전자원소, 일단 수소원자, 단일전자원소라고 하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수소원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수소원소에서의 각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렇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몰 단위는 kJ/몰이 되고요.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이 식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n equal 1, n equal 1이라는 건 뭐예요?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운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얘기하겠죠. 그때 에너지 준위는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kJ/몰이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n이 2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3 이런 식으로 주행자 수만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n값이 커지면은 지금 n이 분모에 있으므로 지금 전체 숫자 값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값이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전체 숫자가 작아지긴 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0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숫자가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양자수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에너지 전자 전위와 이 에너지 출입을 보면 자, 낮은 에너지 준위 뭐 첫 번째 껍질에서 E1에서 뭐 세 번째 전자 껍질 E3로 간다고 하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수가 있고,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 값은 어떻게 해준다? 그 값을 우리 에너지 변화를 델타 E 해서 에너지의 변화 쓰면 어떻게 된다? 처음 궤도 빼기 낮은 궤도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에너지의 방출 또는 흡수를 결정을 한다. 만약에 처음 궤도 빼기 낮은 궤도를 했는데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서 델타 E가 0보다 크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이다? 얘는 에너지 방출이 되겠죠. 반대로 델타 E, 에너지의 변화가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당연한 얘기는 양수가 나오는 거죠. 이 양수가 나온다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방출을 의미하는 거고, 뭐 작은 숫자에서 큰 수를 빼야 음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에너지 흡수를 이야기한다. 자,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지금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수소원자의 원자 궤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1, 2, 3, 자, 그럼 얘네들이 안쪽에 있는 게 가장 게 K 또는 주양자수 N이 1인 거고, 두 번째 껍질이 L, 그 다음에 M, N, 그 다음에 뭐 5 이렇게 할 텐데 뭐 다섯 번째 껍질까지 얘기할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3개, 4개에서 결정이 날 텐데, 주양자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내려갈 때, 지금 보시면은, 자, 얘를 보시면, 지금 N 껍질에서 지금 2번 껍질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4에서 2로 내려간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왜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에너지가 더 높으냐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전자가 이 궤도를 돌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하는데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플러스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 얘네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더 작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먼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가까운 쪽에서 멀리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 에너지 흡수를 하게 된다. 흡수를 해야 더 멀리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펙트럼 얘기해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데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전자 껍질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자, 이때 각 껍질마다 고유의 값을 가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첫 번째 껍질은 첫 번째 껍질만의 고유한 에너지 가지고 두 번째 껍질은 자기네들끼리 고유한 에너지 가지고, 그러니까 고유한 에너지의 차만큼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 방출을 한다. 우리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파장이 작은 빛일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 파장은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우리 그냥 무지개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개 해서 무지개 하면 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자, 빨간색 바깥쪽으로는 우리 뭐가 존재해요? 적외선 존재하죠.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 바깥쪽으로는 우리 자외선 존재하죠. 이렇게 했을 때 파장은 적외선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외선에 가까울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자외선에 가까울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외선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적외선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 죄송합니다. 다시 적외선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작아집니다. 갑자기 확대가 돼가지고. 자, 이때 그럼 우리가 이 파장을 가지고 각각의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의 계열을 나눌 수가 있어요. 계열을. 자, 이때 어떻게 계열이 나눠지는가 봤더니 첫 번째, 자, 만약에 어느 껍질에서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전자 껍질이 2던, 3이던, 4던 상관없는데, 자, 어디서든 간에 최종으로 떨어지는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진다. 즉 K로 떨어지는 거죠. K 껍질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 파장은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게 되고, 이때 스펙트럼 계열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지든 3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지던 첫 번째 껍질로만 떨어지면 얘는 다 라이먼 계열이고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번엔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K 다음에 2번 껍질이니까 L 껍질이겠죠. 그러니까 뭐 3번에서 2로 떨어지던 4에서 2로 떨어지던 1에서 2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5에서 2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L 껍질로만 떨어지면 무조건 파장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나오고요. 이때 계열을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 부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3번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이죠. M 껍질로 떨어지게 되면 자, 대체로 적외선 영역의 파장이 나오고 걔를 우리가 파셴 계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 자주 나오니까 이 이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라이먼은 자외선, 발머는 가시광선, 파셴은 적외선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그림부터 볼게요. 그림부터 보시면은 n equal 1로 떨어지는 파장, 그죠? n이 무한되어도 상관없고 7, 6, 5 다 상관없이 1번 껍질로 전자의 에너지가 다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 방출되는 파장의 빛은 무조건 라이먼 계열이고, 얘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자외선 계열이 자외선 파장이 나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3번이든 4번이든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상관없이 2번 껍질로 떨어지면 이게 발머 계열이 되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그리고 파셴 계열은 3번으로 떨어질 때고, 3번으로 떨어질 때 적외선 나온다. 그 뒤에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제 파장에 따른 분류죠. 그쵸? 그래서 뭐 파셴 계열은 820나노미터부터 1875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의 값을 가진다. 뭐 발머는 이 정도 파장의 빛을 가진다. 이런 거 상관없고요. 결국 보시면 뭐예요? 파장이 짧은 쪽이 라이먼 계열이 되고 파장이 긴 쪽이 지금 파셴 계열이 되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수소 원자의 전자가 M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이 된대요.
자, m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이된다. n이면 우리 3번 껍질이라고 할 수 있고 n 이퀄 3일 때고 l 껍질은 n 이퀄 2일 때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2번 껍질이라고. 자, 이때 나오는 또 오타 있네요. 나오는 빛의 파장과 이 빛이 계열을 구하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자, 2번 껍질로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뭐다? 얘는 발모계열이다. 발모계열이고 자, 한 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발모계열에서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낮은 파장의 빛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낮은 파장이니까 3번에서 2번이 제일 낮잖아요. 왜? 4번에서 2번 떨어져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테고 5번에서 2번으로 떨어져서 낮은 에너지를 방출할 테고 2번 바로 위에 있는 게 3번이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우리 발모 시리즈 발모 계열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파장이 제일 긴 걸 찾으면 걔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놈이 되겠네요. 발모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놈 여기가 되겠죠. 파장이 대략 656 나노미터 정도 되겠네요. 파장의 길이가. 자, 얘를 우리가 굳이 계산을 안 하고 풀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얘를 계산을 해서 푼다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델타 E는 앞서 얘기했듯이 처음 궤도 빼기 낮은 궤도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 궤도 자, E3가 될 테고 마이너스 낮은 궤도 E2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E는 뭐였어?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몰이라는 단위를 알고 있었고요. 자, 그럼 얘네 계산하면은 델타 E 구할 수 있겠죠? 에너지의 변화량. 자, 그럼 에너지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되죠. 플랑크 상수는 우리 앞서서 알고 있었고요. 플랑크 상수가 여기서 쓰면은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뮤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광속도를 파장으로 구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다시 쓰면 델타 E는 뭐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광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거.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파장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람다를 이항하고 델타 E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우리가 대충 구할 수가 있겠죠. 뭐 람다는 델타 2분의 플랑크 상수의 광속도도 3 곱하기 광속도가 쓰면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델타 E도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플랑크 상수 알고 있고 광속도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람다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쓰기에는 글씨도 악필인데 여러분 알아보기 힘들까봐 이제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델타 E는 E3-E2라고 그랬고요. 우리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지금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 9분의 1640 kJ/몰이 나온대요. 자,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H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랑 같아야 된다. 우리 이 식을 세웠었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H가 6.63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크고 람다 그대로 쓰고 광속도 쓰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 람다 넘어가서 식을 좀 정리를 한 거죠. 자, 좀 복잡하긴 하죠. 여기서 우리 단위를 바꿔주면 여기 줄 나와 있으니까 킬로줄도 줄로 바꿔주면 좋겠죠. 킬로줄은 1kJ이 1000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10의 세제곱 줄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1640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람다는 이미 넘어가 있고 9 곱하기 몰은 우리 1몰은 뭐였어요? 아보가드로 수랑 같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것도 우리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숫자죠. 그래서 1몰 대신 NA가 아보가드로 수란 뜻이에요. 아보가드로 수 써고 9몰 그럼 이거 자체가 9몰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플랑크 상수인데 플랑크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34승하고 여기 10의 8승하고 없애서 10의 마이너스 26승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랑크 상수에서 파생된 거고 3은 광속도에서 왔겠죠. 그래서 람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줄 약분하면 되겠죠. 줄 약분하고 여기서 10의 3승을 위로 올리면 10의 마이너스 29승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 정도 숫자가 되겠네요. 여기서 NA 아보가드로 수를
자, 그대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했더니 어느 정도 나온다. 0.6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나온대요. 자, 근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변형을 시켰더니 657 나노미터가 되고, 우리 앞서서 몇이라고 했어요? 656 나노미터라고 했었죠. 약간 우리가 반올림하고 약간의 계산 오차 생각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수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통해서 얘가 발모 계열이구나 라고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